한번 요약의 개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긴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고려대 1번 요약 정도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고려해서 쌤이 150자, 200자, 한 3문장, 4문장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쌤이 그 제시문의 밑줄까지 꼼꼼하게 꺼놨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조금 이걸 어떻게 이 많은 분량을 한 8단락 정도 되죠. 어떻게 이렇게 시문장 안에 집어넣을 것인가 고민을 먼저 해보시고 해보다 쌤 강의를 들으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첫 단락 전체적으로 이제 원래 3단락을 글을 쌤이 친절하게 좀 잘라놨습니다. 맨 첫 단락에서 동양과 서양 문화의 뿌리가 되는 고대 그리스 문화하고 고대 중국의 문화를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첫 단락에서 고대 그리스와 고대 중국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개인이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문화라든지 사회 조직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학문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달랐고 그것이 지금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첫 단락에서 던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고대 그리스의 인간관에서부터 문화제도 학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뒤에 이어지기를 대비시켜서 고대 중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약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드러난 내용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글을 쓴 글쓴이의 머릿속 구도 설계도를 그려야 되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 글을 쓴 궁극적인 의도가 뭐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드러나도록 요약이 돼야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대 그리스와 고대 중국이 대비가 되는데 첫 번째 내용 대비가 이제 개인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인간이 사회적 존재다라는 건 알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유명한 말 아시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를 떠나서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어떤 가족의 일원이고 어떤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어떤 나라의 국민이지만은 나는 나다라는 생각이죠. 독립된 존재로 봤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게 되고요. 생각들이. 그러다 보면 어떤 사회적 이슈가 생겼을 때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생겨서 아빠가 말했으니까 따라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렇다. I think that. 나는 그렇게 내 생각은 이렇다. 왕 앞에서도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논쟁의 문화가 꼽힐 수 있었고, 소크라테스 때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수많은 이 웅변학원들이 번성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의견을 막 말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면 그게 인정받고 하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인간을 독립적 존재로 보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논쟁의 문화는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그리스에서 시작되게 되는 하나의 바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갈래로 인간을 독립적 존재로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남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말고 내 눈으로 본 세상,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줬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정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론적 학문들이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기죠. 내 나름대로 한번 세상을 설명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박이 나면 막 유명해지니까. 자, 비해서요, 중국인들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봤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예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백성이 있는 것이야. 이런 생각들입니다. 즉, 사람은 너가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죠. 당연히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인간관계,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런 생각들이 유교 문화로 정착이 되죠. 이 유교 문화 우리가 뭐 상강, 오륜 생각해 보십시오. 군신 간의 인간과 신하의 관계, 부부 관계, 부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전부 관계, 조화로운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 것이냐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유교 문화에 기초한 가족 제도가 정치 제도보다 더 일찍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고대 이후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요, 가족 제도의 확장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훌륭하게 다스려지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엄마가 어떻게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나라가 그렇게 구성되어야 된다. 정치 제도도 그 포맷을 따라서 세팅이 됐던 겁니다. 자, 관계적 존재로 인간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인들과 달리 세상을 내 눈으로 보는 걸 중시하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과 고민과 노력이 내가 속한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우리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 받는 애는 고대 그리스 초등학교에서 상 받는 애는 1 더하기 1이 2, 3이 되면 왜 안 되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학생이라면 그 중국 초등학교에서 표창장 받는 애는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서 이거를 부모님한테 선물을 했다라는 그런 학생이 표창장을 받게 되겠죠. 공동체 정신을 존중하다 보니까 실용정신이 싹트는 겁니다. 나의 고민과 노력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할까? 그 기여를 통해서 인정받아야 내가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그럴 때 비로소 한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론적 학문보다는 실용적 학문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단락에서 여러 측면에서 달랐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다른 지점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제대로 요약이 되려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화살표를 쫙쫙 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런 다른 측면들의 근본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을 쓴 이 글쓴이의 의도는 결국 고대 중국과 고대 그리스의 여러 방면에서의 차이점, 그 근본적인 요인이 뭔가 간단한 거다.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는 인간 간의 차이가 이러한 여러 분야의 다른 차이를 다양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할 때는 크게 고대 그리스와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달랐던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 간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적어주셔야 된다. 알겠죠? 오늘 요약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